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조성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경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 38동 망우 3동 지역구 주덕성 의원입니다. 안팎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견뎌온 날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묘년 마지막 날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개선되기를 바라는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에도 제가 점심 식사 끝나고 질의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이번에도 똑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중랑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우연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연히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131개의 의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행정재경의원이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의원위 현황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7일 의원위 총괄 관리자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의원회의 수는 총 75개, 의원이 소속된 전체 의원 수는 총 92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4개의 의원회가 신설되고 있기도 하고요. 먼저 의원회의 개최 실적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원회 설치 근거별로 구분하여 개최 실적을 부서에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미개최된 의원회가 7개나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희만 개최된 의원회는 2023년 신설될 의원이 3개를 제외하고는 무려 47개나 됩니다. 구청장님 보셨나요? 예. 본 의원의 생각에 복지건설의원이 소관 의원회까지 확인한다면 미개최 의원의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의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가 지금 7개로 돼 있고 2022년, 2023년 금년 4월까지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견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구성을 했는데 미개최 사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개최의 요건들이 이제 규정돼 있는데 위원회별로 그런 사유가 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서 위원회 그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의원회가 구정 운영에 관한 자문 내지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의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그럼 거의? 예, 그런 현황이 있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의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위 식물의원이 난림 문제에 대해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의원이 통폐합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의원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총괄 부서의 장은 의원이 활동을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우리 중랑구에서도 의원이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지요.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계획에 따라 정비된 우연히 총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시로 위원회 그 운영 현황을 점검을 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2020년 작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한 거는 지금 현재 5건 정도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2건은 폐지하고 2개 위원회 통폐합도 하고 또 비상설화로 전환한 것도 하나에서 5개 정도 정비를 했고요. 수시로 하여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구정질의 할 때 이게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 폐지하고 하나 준비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2023년도 11월 30일 기준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5개 위원회가 정비되었어요. 2개는 폐지하고 2개는 통폐합하고 1개는 비상설화되었네요. 최근 3년간 미개치된 위원회가 15개, 좀 더 좁혀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개치 포함 미만 개치 위원회는 무려 47개입니다. 통폐합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4월까지 네. 시기가 아무래도 이게 일부 기간이 지금 코로나 대응 기간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뭐 온라인이나 이런 그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회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이 위원회 개최 실력이 좀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도 이게 그 위원회라는 게 굳이 사실 없으면은 빨리빨리 행정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절차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견도 모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의견 조정할 때도 현안 조정할 때 여러 의견을 듣는 게 결정에 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저도 이제 이게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좀 더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중랑구 위원회 35%가 회의 소집이 미미하거나 아예 개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하고 불필요한 의원회를 왜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원회 중에서 필요한 의원은 통합하고 현실성이 없는 의원은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중랑구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회 통폐합 및 축소 방침과 권고에 따라서 정리하고 꼭 필요한 의원회는 적극 활성화해서 구정을 자문하고 심의와 건의하고 의결하여 의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의원이 정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저도 지금 주 의원님 말씀에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이게 위원회 만들 거면 확실하게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 실적이 안 나오고 필요가 없는 거랑 폐지해야죠. 네. 그 방향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 위원회 살펴봐가지고요. 정리 정도를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각종 행사 시 의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전은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전은 예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예가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예전에도 의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도 우리 중랑구도 의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구에서는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서 의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11월 10일 15시 30분 도로과 주간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구청장님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망우 예, 열선 주민 설명회에 있었습니다. 예. 네네. 화면 좀 봐주시고요. 화면 띄워주세요. 보시다시피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낸 행사 안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구청장님 보시다시피 행사 시간이 15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행사 시간이 일방적으로 15시로 변경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저희들이 최초 인야 시간 15, 30분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니까 벌써 행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구청장님 저 늦게 간 거 보셨죠? 늦게 간 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간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부서에서는 행사 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에 최소한 행사 당일 오전에도 통보를 해줘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행사 시간이 갑자기 변경된 사정과 변경된 일정에 대해 의회에 사전 통보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질문을 하셔서 네네. 어제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네. 일이 있었다는데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사전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네. 그때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송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네. 저희가 의원님 협조를 구해야죠. 이건 저희들이 불찰이었고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네. 사안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어요. 부서의 추진한 행사 내용을 아예 통보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화면은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관내 봉제협 단체 워크숍 행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내용으로 부서에서 별도로 요청을 받은 결과를 보고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관외로 가는 행사의 경우 구청장님은 물론 의원들도 같이 배웅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구청장도 대부분 행사에 참석해서 배웅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관부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의회 본 행사에 대해 사전에 행사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놓지 않아서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도 당연히 못 드렸겠죠. 구청장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건 뭐 이렇게 행사 하나하나 제가 기억해서 답변하기 좀 어렵고요. 의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제가 사전에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부서장들한테 이건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리고 의원님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주민과 행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 당연한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본 의원이 저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작년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당협위원장 의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30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최했던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행사에 당협위원장 참석은 당연합니다. 지역 행사에 특히 기념행사 출신 연구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하여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고 우리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서 원의위원장인 당협위원장은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었고 단상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각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의전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 행사 중에는 기회를 줄 수가 없었기에 최소한 행사 시작 전이라도 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원의위원장 의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좀 듣고 싶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님께서 이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는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서 현재 공식적인 참석 행사의 경우에 당협위원장님의 참석 사실을 저희들이 내빈 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걸 공식 행사의 어떤 인사말 내지는 어떤 축사 형식으로 공식적인 그 시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전 지침 만들 때부터 논의를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당협위원장님은 당의 대표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뭐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거를 주민의 행사에 인사할 기회를 주는 의무는 의전 지침상 없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의전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은
행사 주관하는 그 자체 그 시간 내에 안 들어가고 사전에 우리가 사실상 10분 전이라든가 5분 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주고 통예처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구청장 정당은 아무리 있는 우리가 청장님하고 저는 다를지라도 정치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곧 소통이며 협력이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사한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 오해가 되고 불신이 됩니다. 의전에서조차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40만 중랑 구민을 위한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이며 집행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입니다.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작은 일에도 세밀한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우리 면목 38동, 면목 7동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띄워주세요. 사진은 사가정로를 중심으로 면목 38동과 면목 7동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저희 지역구하고 동료 의원 지역구죠.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9대 회기 시작과 함께 소관부서인 마일협직과에 계속해서 관할구역 경계를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전에 제가 이걸 미처 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 의원님께서 이걸 구정질의 하신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내용을 거예요? 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벌써 1년 6개월 가까이 돼요.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듣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 바뀐 소관부서장은 인수인계조차 받지 않았는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행정구역, 관할구역 경계 변경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절차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요. 네.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대다수가 그 계획 수립해서 이제 조례 재개정해서 이제 진행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로 사가정로 중심으로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38동 구역 안에, 그러니까 도로 기준으로 안으로 면목 7동의 행정구역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홍마냥 이렇게 섬처럼 조금. 이거는 저희가 주민 의견을 일단 28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견을 한번 주민들에게 정확히 한번 여쭤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구역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적인 순서를 밟아서.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실태 조사 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총장님 말씀대로. 예, 지금까지 이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벌써 부서에 1년 6개월 가까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타부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까지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변경 절차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정당 현수막에 관해서 본 의원이 딱 1년 전 지난 258회 정리에서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 구청장님도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의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셨고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잘 이행하실 거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5기 광고물법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에 개첨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 및 지정 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를 계기로 정당 현수막이 전국 방방곡곡에 난립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재정비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지역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예. 예. 그럼 설명 좀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정당 명칭에 연락처 표시하고 15일 이내 게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경관에 이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비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죠. 예. 근데 행안부 가이드라인 중요한 4개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 자영행보 내 금지, 뭐 교통 신호기 도로 표지 가림 금지, 보행자 통행 및 운전 시야 방해 장소에는 2m 이상 설치, 가로등별 현수막 2개 이하로 설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본 의원이 최근 6개월간 관내 지역에 촬영한 정당 현수막입니다. 정말 현란하죠. 정신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 개첨된 정당 현수막, 특히 정당 현수막입니다. 심지어는 가로등 사이에도 무더기로 개첨되어 정당 현수막도 보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행, 방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생각과 일치하지 않나요?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예. 부산의 본 의원이 제시한 해당 사진은 빙산이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설치 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어떻게 혹시 또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있어요? 엄청나게 있는데 정당 현수막 하나하나 세보죠.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도 우리가 이제 게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위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정당 현수막은 15일 날짜를 규정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유념해서 좀 안 하고 준수하도록 있고 철거를 안 해요. 15일 기간이 조치를 안 돼 좀 더 있다고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행안부 권고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 정당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이렇게 난립하는 것은 현행 5기 광고물법 시행령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정함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5기 광고물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해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좀 다른 구나 다른 광역시라든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장님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까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정 게시대 저희 개세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원 내용까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정해서 하게끔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해서 난립하지 않게 하는 방법,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현수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갈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 여러 현수막들이 지금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로 이제 그 정당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건 양당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 규제나 정비는 근본적으로 이제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현장의 어떤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에 나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령 정비도 저희들이 계속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의 광고물법하고 정당법하고 이게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공백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입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더 강화하게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지금 뭐 입법 현수막 개시대 그런 부분에만 개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시 안 하는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를 준수시키고자 하는 실행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이제 법령의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 수준의 법령을 넘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이건 정당 간에 서로 그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 할 때도 청장님은 행정직 공무원뿐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서 좀 소통도 하고 협치를 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주십사 하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시대를 설치했을 때도 이렇게 좀 난립하지 않게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옛 성현의 문구를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하고 옛날에 대부 정치할 때 그 개강제라는 대부가 공자께 질문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정자정예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시면서 자설리정은 숙감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란 풀어 쓰면은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솔선해서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릇 정치란 올바른 도리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정치를 하는 의정자들의 올바름입니다. 구청장님이가 의지가 중요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중랑 구민 여러분, 저는 또한 중랑구 의원으로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계시는 40만 중랑 구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을 잘 살피고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